네, 첫 번째 순서죠. 오늘의 이 코인 살펴볼까 합니다. 매니저님, 어떤 건가요, 오늘은? 네, 오늘은 퀀텀이라는 코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퀀텀은 저희가 정말 많이 언급을 했죠. 그렇죠. 많이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코인이고요. 맞아요. 네, 퀀텀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퀀텀은 아마도 많이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국에서 특히 인기가 많은 코인이고요. 퀀텀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은 지분 증명 방식 합의 알고리즘을 가진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입니다. 네, 퀀텀. 이게 인기가 많은 만큼 사실 안티도 굉장히 많은 코인이에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맞아요.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다 오를 때 퀀텀만 지지부진하다. 그리고 물리신 분들이 워낙 많은 코인이다 보니까 퀀텀의 별명이 또 이제 엑스텀입니다. 뭐 이렇게 똥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오늘 기술적이시네요. 네, 이거 방송이 저희가 좀 자유롭습니다. 편하게 하셔도 되고요. 네, 굳이 퀀텀을 소개를 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굳이? 그러면? 네. 왜냐면 안티가 많으니까. 굳이라고 하셔야 되나요? 퀀텀을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 너무 많으세요. 그래요? 그래도 네. 뭔가 있으니까 갖고 그러니까 뭔가 있으니까 가져오셨겠죠. 그 약간 비슷한데 퀀텀에 대해서 되게 이런 가격과 이런 걸로 물리시거나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퀀텀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한번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하긴 투자를 하실 때 이거 물리신 분들 대부분은 뭔지 모르고 그냥 막 그러니까 기술적인 호재가 있다 해서 그냥 막 지른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럼 오늘 퀀텀에 대한 오해도 약간 풀면서 기술적인 것도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퀀텀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면 코인의 종류를 소개를 간단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코인이 두 가지 종류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플랫폼 코인이 있고 어플리케이션 코인이 있는데요. 우선 이더리움이나 EOS 같이 블록체인에서 쓰이고 그 인프라를 만드는 프로젝트들에서 쓰이는 코인을 플랫폼 코인이라고 합니다. 이 퀀텀도 이런 종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런 경우에 이 코인들은 주로 블록체인의 블록 생성의 합의를 위해서 쓰이거나 아니면은 그 위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코인이 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또 이 위에서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어플리케이션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블록체인 위에다가 특정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사용하게 하는 데 쓰이는데요. 이건 조금 더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퀀텀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코인으로 이 퀀텀 블록체인 위에서 합의 알고리즘을 위해서 쓰이고 또 그 위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하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는 코인입니다. 네, 코인을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해 주신 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되게 내레이션 같기도 하고 ASMR 같아요. 말씀하시는 게 되게 조곤조곤하시다 보니까. 네, 되게 뭔가 이제 그 있잖아요. 약간 뭐 사람이 좋다 아니면 인간극장에서 힐링 방송 같기도 하고 퀀텀은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두 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새롭네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보이스가 굉장히 특이하시고 설명은 되게 잘하시니까. 맞아요. 근데 빠져듭니다. 뭔가 알 수 없게 빠져드는 게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이 퀀텀의 생태계 전략에 대해서도 아름다운 목소리로 소개해 주시죠. 네, 좀 더 밝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퀀텀 플랫폼은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POS로 말이 되는 지분 증명 합의 방식을 갖고 있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되게 안정적으로 생태계를 확장을 해 나가고 있어요. 우선 그 블록체인 플랫폼 생태계가 건전하게 구축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 또 합의 알고리즘도 되게 지속적으로 좀 되게 합리적인 그 합의 알고리즘이 필요한데요. 퀀텀의 지분 증명 방식 합의 알고리즘은 약간 원래 요새는 POS라는 합의 알고리즘이 되게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퀀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른 시기에 도입이 돼서 되게 빨리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 코인이에요. 이 POS 방식에서는 그 스테이킹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마이닝 하는 것처럼 그 작업 증명 방식에서 마이닝 하는 것처럼 그 코인을 갖고 있으면은 이 노드를 노드로 인해서 컨펌을 해줄 수가 있는데 블록을 이때 그 노드를 운영하면서 그 합의 알고리즘으로 그 블록 생성을 컨펌해주는 분한테 그 합당한 보상을 마이닝처럼 부여해주는 시스템이 스테이킹이에요. 이때 이 퀀텀에 대해서 한 그 8에서 10% 정도의 그 보상을 해주는 구조로 생태계에 약간 참여할 경제적인 유인책을 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안수영님 이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특징이 있으세요, 전문가님들마다. 그러다 보니까 안수영님 근데 네. 어떻게 고경민 이사님의 친동생이 됩니까? 성이 다른데. 그러니까 차주연님입니다. 차주연님인데 어떻게 성이 다른데 친동생이 됩니까? 근데 말씀하시는 거는 되게 또 특징이 있으세요. 동화를 읽어주시는 것 같아요. 구연 동화. 옛날에 퀀텀이라는 뭐 왕자님이 계셨는데 뭐 그동안에 있었던 지분 뭐 이런 작업 증명이 아니라 지분 증명으로 돼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퀀텀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유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 보유하신 이유가 기술적인 호재가 상당히 많고 혁신적이다. 이래서 보유를 하셨는데 정확히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기술적인 특징을 좀 더 살펴볼게요. 네, 우선 이 지분 증명 방식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퀀텀을 한 개라도 갖고 있으면 노드를 운영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노드를 운영하면서 이 블록에서 일어나는 트랜잭션들을 내가 처리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게 돼요. 지금 이거 사이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퀀텀이 되게 대표적으로 좀 잘하고 있다라고 좀 인정받고 있는 부분은 이 노드가 전 세계에 4,800개 이상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게 노드 맵인데 자세히 보자면은 이렇게 네. 사실 4,800개 중에 한 2,800개는 중국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한 700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은 한국을 한번 볼게요. 네. 네. 거의 뭐 뭐 700개로 해서 되게 적을 줄 알았는데 되게 조밀조밀하게 잘 모여있네요. 네, 어디 뭐 분포돼 있냐? 인천에 64개 있고, 뭐 한국에 238개, 이거 서울인 것 같은데, 뭐 238개 있고, 뭐 부산에 17개 이렇게 되게 한국에서도 되게 노드에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되게 이렇게 괄목할 만하게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잘 확장해 가고 있는 게 이 퀀텀의 약간 좀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이 노드가 많이 있다는 게 어떤 의미, 장점을 갖는 걸까요? 우선은 이게 탈중앙화랑 되게 관련이 있는데요. 네. 보통 그 이오스나 다른 지금 요새 좀 많이 뜨고 있는 디포스 계열은 좀 약간 다소 중앙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게 투표로 인해서 선정이 되지만 일부 되게 지분을 많이 가진 밸리데이터들이 이 블록에 대해서 컨펌을 해준다는 게 있어요. 하지만 퀀텀은 되게 많이 탈중앙화돼 있고 이렇게 전 세계에 4,800개 이상의 노드를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한쪽에서 만약에 좀 노드의 운영을 안 하게 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이 컨펌을 해줄 수 있어가지고 블록체인 자체가 되게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고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네, 퀀텀만의 또 장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또 기술이 있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UTXO라고 하던가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스펠링으로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UTXO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퀀텀의 기술적인 특징은 이 비트코인의 UTXO랑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잘 합쳤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UTXO가 뭐의 줄임말인가요? 네, UTX는 Unspent Transaction Output이라는 뜻으로 괜찮습니다. 네. 좋은 발음을 해주셔도 돼요. 네, 네. 저희 네. 굴려서 하셔도 네. 됩니다. 한번 굴려보시죠. 조금 더 익숙해지면 한번 네, 알겠습니다. Unspent. 어디서 그러고 보니까 태어나셨나요? 네, 저 미네소타라는 데서 그러면은 중부. 아니 왜냐면 영국이면 영국만의 발음이 있고 하니까 저번에 그런 나와주셨던 발음을 하시나. 전문가님은 영국식으로 발음해 주셨어요. 네. 제가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네. 거의 한국에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한국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미네소타 차신가요, 그러면? 네, 미네소타 차. 정말 장난이에요. 좋습니다. 저희가 차가운 동네라. 네, 알겠습니다. 네, 설명 마저 해주시죠. 제가 죄송합니다. 빨개졌어요. 네, 제가 죄송합니다. 네. 언스펜트 트랜잭션을 제가 화면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퀀텀 블록 익스플로러예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비트코인 블록 익스플로러처럼 퀀텀도 이런 블록 익스플로러가 있는데 여기 트랜잭션이라고 여기 부분이 나와요. 여기서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이 해시 값을 갖고 있는데요. 이거를 클릭을 해보면은 여기서 이제 1.2 퀀텀이 있었는데 이게 0.023 퀀텀을 보내고 0.99가 남았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이 장표라고 해야 되나? 장부인데요. 여기서 이 UTXO라는 거는 이제
이중 지불을 방지하는 비트코인의 결제 방식인데 네.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내고 남으면은 잔고가 남아요. 근데 이 퀀텀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내가 1.2가 있었는데 이거를 0.01을 누구한테 보내면은 내가 남은 게 0.99가 아니라 내가 보내지 않은 그러니까 unspent transaction output이니까 내가 지불하지 않은 남아있는 게 지불하지 않은 게 0.99다라는 거를 또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이거의 좋은 점은 이중 지불을 방지하고 또 토큰의 추적 가능성을 되게 보장하는 네. 되게 안정적인 기술력이라는 좀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저희 안정성은 어떤가요? 안정성이요? 네. 퀀텀의 안정성이요? 네. 네, 퀀텀은 이런 되게 비트코인이라는 게 되게 오래된 기술이잖아요. 그냥 블록체인이라는 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비트코인이 거의 한 10년 가까이 돼가는데 네. 이 안정적인 기술력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네. 지금 나오는 실험적인 다른 블록체인들보다는 되게 안정적이라는 강점이 있죠.